이번 시간부터는 무역 거래 단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역 거래의 상용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비즈니스 영작을 해봐라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라이팅이 되죠. 하지만 그 비즈니스 라이팅은 바로 이제 어떤 거래 단계에서 이제 정해진 그 틀에서 전부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그런 패턴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정형화된 패턴을 잘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비즈니스 영작을 세련되게 잘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시중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문, 예문 또는 표현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책들이 전부 다 일본서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번역 수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전부 다 보통 한 30년, 40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출판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장을 그대로 쓰게 되면 굉장히 고전적이고 아주 택해 먹은 그런 구식 스타일의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이제 세련된 문장을 이제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영문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면은 최소한 그러한 영문들이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레터에 잘 들어맞는 표현인지부터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안목부터 이제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는 것은 바로 선적이라든지 신용장이라든지 신용조회라든지 그래서 일정한 그런 상용 구문들이 이미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프레이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구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구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쓰임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은 실무에서도 얼마든지 큰 두려움 없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 즉 정확한 어감이라든지 어투, 그 다음에 어떤 그라마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것이 없게 되면 무턱대고 그냥 뺏기기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문집을 딱 펼쳐가지고 여기저기 책을 두척거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먼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대입을 시키려는데 요는 첫 번째 문장은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죠. 디사의 번창함을 기원하며 어쩌고 저쩌고 거창하게 나가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는 반말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여성에게 쓰는 그런 어투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뒤집박죽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이제 살루테이션 같은 거 나갈 때, 이거하고 또 뒤에 있는 거하고 이제 맞지 않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이의 영어, 어른의 영어, 여성의 영어, 남성의 영어, 이런 것이 막 뒤집박죽이 되고, 영국식, 미국식이 혼용이 돼가지고, 이것을 읽어보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죠. 이 레터가 어디서 그 책을 봐가지고 베껴가지고 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레터를 보면 많이 웃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이 경험적으로 봤죠. 그래서 밑에 특히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이제 컴플리먼터리 같은 거 거기도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사시게 되잖아요. Best regards. 그래서 또 어디서 또 이런 걸 또 주워와가지고 그죠? 베스트 리가드도 줄여서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베스트 리가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거래 관계가 이제 많이 빈번하게 오고 가고, 적어도 술 한 잔은 곁들여서 상당한 친분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보통 you are sincerely, 그 다음에 very truly yours, 이렇게 맺은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번역을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잘 있으시게, 이만 줄이네. 그 정도의 어감을 주는 말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쓰지 마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살루테이션 그리고 컴플리먼트리에서 매진말까지도 정확하게 국제적인 폼에 비즈니스 매너에 맞게끔 잘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토익이 한 950점이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믿고 덜렁 이제 채용을 했는데 본인은 죽을 맛이죠. 회사 사장님이 빨리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라. 그리고 나한테 검토를 맡아라 하는데 본인은 정작 한 줄도 이제 못 쓰고 끙끙 앓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글을 올리잖아요. 그죠? 영작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컴토업 대규 중 이래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줄도 못 쓰고 그냥 그 한글로 된 거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 문장을 뒤에 또 리플을 달아가지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죠? 이 문장 자체가 또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엉망진창의 이 문장을 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또 베껴가지고 쓰게 되죠.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돼요? 큰 도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쓰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참 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패턴을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그런 어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이 주는 그 어감, 필링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말이 쉽고 이것은 상당한 또 내공이 쌓여야지만이, 다시 말해서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이 상당한 수준의 그 라이팅 수준에 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상용 구문들은 아주 그 포멀한, 그죠? 상당히 그 격식을 있는 스탠다드 패턴이란 말이에요. 표준 문장들이고, 실제 실무에 있다 보면은 우리 특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 레터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텔렉스 시절에 쓰던 그런 영어를 아직 쓰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고 막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엉터리로 쓴 것을 한국에서 그 실무하시는 분들이 또 그대로 받아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통하죠. 만약에 물류 쪽에 있다, 뭐 포딩 쪽에 있다 그러면 중국의 포딩 회사하고 한국의 포딩 회사하고 서로 말 통해. 근데 다른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말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은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되어 있는 이제 문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YY 뭐 이것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For your information, 그죠? 귀하의 참조를 위하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nformation은 또 이제 reference라고도 하니까 여기다가 또 FYR 뭐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것은 그냥 애교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분도 있어요. AM 딱 일어났어요. 이것을 처음에 이제 이런 레터를 받아보면 이게 무슨 뭐 라디오에 주파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데, 이것은 뭐죠? verb mention. 어디 영어로 채팅할 때 그때나 쓰는 말이죠, 그죠? 그때부터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또는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막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자신의 그 레터를 좀 속되게 말하면 굉장히 천박하고 경박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죠? 이건 절대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요는 또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레터에 탁 오게 되면, 이메일을 탁 봐서 이런 게 오게 되면, 무역을 모르는 초보자라든지 또는 영작문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전문적인 무역 용어인 줄 알죠? 뭐 FOB나 뭐 CIF 이런 것처럼 이게 전문 용어인 줄 알고 막 끊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무역 용어인데 제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고, 또 실제 질문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끊고 앓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쓰는 거래처가 있다면은 물어라. 이것에 대해서 FIR, 그 다음에 AM,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하면은 그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말을 자제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러한 뜻을 먼저 알려주고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렇게 약어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FYI를 계속 쓰고 싶다. 그렇게 되면 문장 속에서 저것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줘가지고 FYI 해가지고 탁 해주면은, 자, 지금부터 내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근데 상당히 기니까 내가 요 밑에서부터는 FYI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주고, 그러나 됐든 이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문장을 정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문자 메시지를 많이 그 통신수단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바이트 숫자에 맞춰서 이제 한글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뭐 굉장히 아주 그 황당스러운 그런 이제 문자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직접 받은 그 문자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쌤. 그래가지고 내일 톨 한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쌤,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포항, 그죠? 포항 갑니다. 내일 토요일 포항 갑니다. 이것을 내일 토요일 포항 감 이래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갸우뚱했었는데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서야 이것이 이제 포항 간다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뭐 친구끼리는 쓸 수 있겠지만은 이제 우회 사람이라든지 또는 점잖은 그 비즈니스 애들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격에 안 어울리는, 그죠?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상용 패턴들, various expressions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국의 거래선을 모르게 되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기타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제 기관에다가 먼저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개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하고 추천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추천을 받은 업체에게 레터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셀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바이어에게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때 추천을 받은 이 상대방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다. 그때 사업 제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 프로포절 또는 이제 서큘러 레터죠. 그럼요, 이런 문장을 이제 보시겠는데, 거래처를 알게 된 동기와 선정 의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Your name has been recommended to us by the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as a large importer of Korean cotton goods in USA. 그래서 바로 너의 이름과 기사의 이름과 주소를 뉴욕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as a large importer of Korean cotton goods in USA. 미국에 있는 바로 한국산 면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그러한 수입업체 중에 한 명으로서 소개받았다 해서 가장 상투적인 문장이 되겠고, 이렇게 your name 하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will be around your name에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각각 사용이 이제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our advertisement in the main issue of Fortune indicate that your pocket-sized electronic calculator 한상 디지털 has just been put on sale in the United States. 됐어요. 자, in the main issue of 하는 거 봐서는 바로 포춘지 5월호에서 광고를 봤다 이 얘긴데, in the main issue of 그다음에 잡지 이름에서 5월호 할 때 issue of 하는 거 역시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춘지 5월호에서 이제 광고를 보고 바로 너에게 레터를 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문제 여기 표현에서 보면 indicate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것은 다시 또 show는 할 수도 있죠, 그죠? 바로 그 5월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영자신문 같은 데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그 statistics indicated that 그래서 그 통계는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that 이하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영대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 we've run your name address from the Chamber of Commerce in your city 돼 있어요. 바로 your name has been recommended 해서 이렇게 수동태 나온 것을 능동태로 보시게 되면 we've run your name addres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치사 from은 또
draw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겠고, 그러면 뭐 by로 쓰셔도 괜찮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이다 그러면 뒤에 그 from이나 draw 대신에 또 by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 we owe your name and address to the Chamber of Commerce in your city. 인데 굉장히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수거가 되겠는데, owe 하게 되면 이 자체는 누구누구에게 신세를 지다, 빚을 지다 이거죠. 그래서 owe A to B 그러면 A를 알기 위해서 B에게 신세를 졌다, 바로 이 얘기니까 바로 B 덕분에 A를 알게 되었다 하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자, owe A to B 이거 잘 외워주시고, 특히 전치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you are indebted to 하는 표현인데, be indebted to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상당히 그 올드 패션드한 그런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are indebted to the Chamber of Commerce in your city for, 그죠? A for B 역시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죠? 바를 B 덕분에 이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A 덕분에 B를 알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하고는 뒤에 이제 전치사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B 덕분에 A를 알게 되다고, 여기서는 A 덕분에 이제 B를 알게 되다 해서 어순이 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be indebted to A for B, O A to B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through the courtesy of the Chamber of Commerce in your city, you run your name and address 이렇게 되는데, 자, through courtesy of 할 때 이 courtesy라는 것은 우리 협찬 있죠. 뭐뭇의 협찬. 그래서 협찬의 의미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뭇 덕분에 해서 뭐뭇의 도움으로 이런 말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courtesy 자체는 이제 원래는 그 예의 발언, 그죠? 예의,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외국 뉴스, 특히 이제 CNN 같은 거를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CNN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보면 뭐 익스클루시브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CNN 익스클루시브 나오죠. CNN 독점 방송 이런 뜻인데, 나오고 밑에 보면 바로 이게 나오되죠. The courtesy of 여기에 뭐 KBS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화면이 바로 KBS의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화면 KBS 제공,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through the courtesy of, 더가 좀 빠졌군요. through the courtesy of 역시 시험에 잘 나오니까, 특히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치사 잘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Thank you for your inquiry of February 19th, and as this is the first transaction between us, we have taken up the reference which is supplied.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뭘 잘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We have received well your letter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괜찮은 문장인데 이게 문제죠, 그죠? 한국말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부사를 써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브로큰 잉글리시고, 썼다고 해서 문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쪽에서 쓰지 않는 상당히 어색한 억지로 그 한국말로 만들어내는 그런 문장이니까 이건 붙이지 마라. 차라리 그냥 you have received your letter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we have your letter 해서 뒤에 이제 날짜가 나오게 되죠. 바로 몇 월 며칠자 서신을 잘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다. 통상적으로는 이거 또는 thank you for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 레터를 받았다는 수치에 대한 그 답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take up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take up 자체는 지금 뭡니까?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 그래서 occupied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and this is first transaction between us. 자, 우리 사이에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이제 첫 번째 거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였다. 그러니까 즉 시간을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ake up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다. spend a lot of time to do something.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였다 하는 뜻으로 take up이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러나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뭐 어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그 지역에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뭐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이럴 때로 봐서 바로 take up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된다. 다음에 8번 문장을 보시면은 any information you can provide us concerning wholesalers or distributors who may be interested in handling our line of products will be greatly appreciated. 이렇게 했는데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여기 any information부터 시작해가지고 product까지 몇 가지가 지금 주어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will 해가지고 비로소 지금 동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특히 이제 신용조회 같은 데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쓰이는 상용 구문이고 시험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볼트되어 있는 거, 그죠? Any information you can provide us concerning 그런 어순을 잘 살펴주시고 이거 역시 지금 주어가 뭐 원래는 가목적어였는데 지금 이제 서로 도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의 표준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비표준 문장은 아니고 자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또는 뭐 could provide us with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또는 뭐 concerning 이것도 좋고요. 뭐뭇에 관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문장을 지금 뒤에 있는 그죠? 여기 it 가 목적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빼가지고 any information 해서 쭉 이제 주어로 이제 빼고 나온 거죠. 여기 물론 이제 with 뒤에는 뭐가 나왔겠어요? 바로 any information 나왔겠죠, 그죠? 바로 그것은 이제 주어로 빼가지고 수동태 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이렇게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 Your name and address have been given through the AAA of London as one of the leading employers during the various emphasis players.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recommended 또는 이렇게 we've learned 해서 수동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we know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동태 써가지고 Your name and address have been given through 해서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We are therefore writing to you with a keen desire to open an account with you 되는데 상당히 빈번하게 이제 쓰이게 되는 상용 구문이고 시험에서도 상당히 빈출되죠. 자 여기서 with a keen desire with a keen desire 되는데 이 keen이라는 것은 상당히 갈망하는, 열망하는 또는 열심히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열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할 때 쓰는 상용 패턴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open account with죠.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래를 하려면은 이제 자금 중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양쪽 간에 서로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장을 연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거래를 시작한다. 그래서 내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입금받을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니까 그것은 바로 사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해서 이제 출발한 그런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을 개설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물론 이제 예금 계정에서 이렇게 쓰였다면 그것은 통장을 열다, 계정을 설치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거래 관계를 수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지금 open account with는 뭐 enter into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enter into business라든지
다음에 set up business 또는 establish.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 자, 다음에 12번. As for auto parts for Korean cars, you will be able to compete in quality and prices with any other competitors. 되어 있는데, as for 하면 뭐뭐에 관하여, about 또는 concerning 또는 with regard to, 그 다음에 in regard of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은 바로 compete 뒤에 있는 전치사 in이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 compete with 사람이 오면 돼. 사람이 오면은 여기에 사람이 오면은 오케이. 근데 누구누구와 경쟁을 하다. 그런데 여기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competing 그다음에 칼로리 and price 그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으로 그다음에 품질로 경쟁을 하는 것이지 가격과 품질과 경쟁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의 상대방은 사람이지 우리 회사가 경쟁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이 품질이나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경쟁하다 할 때는 compete with somebody 하지만 뭐뭇으로 경쟁하다 할 때는 competing quality and prices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회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거래처가 선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신용조회를 해보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신용조회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Your bank was referred to us at a trade reference by APH Company Incorporation, East 55 Lexington Avenue, Manhattan, New York, who is interested in importing our product.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누구에게 바로 당신을 내가 거래 조회처로서 이제 받았다. 그래서 이 레터를 쓰게 된다 해서 조회처를 알려주게 된 상대방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이제 밝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먼저 밝혀야 되는데 We should be obliged if you could let us know what the financial standing of APH Company Incorporation 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should be obliged 그런데 obliged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의무를 수반하는 강제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아주 당연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관용어가 되겠고 보통 이제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잘 안 쓰게 되죠. 이 shall이란 말을 보통 이제 여기서는 지금 We should be obliged 나왔고 그 밑에 보시면 소 카테고리 2번 We shall appreciate it. 미국식에서는 We would appreciate it. 영국식에서는 We shall을 쓰게 되는데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주어가 I나 will을 나갈 때는 그때는 will을 쓰게 되죠. 이것이 훨씬 보편적인 표현이다. usual하고 여기다가 shall을 쓰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가리지 않고 다 쓰게 된다. 그래서 2번 문장을 보시면 We shall 또는 would appreciate it if you inform us of information on this form, including their credit and financial standing 해서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대의 재정 상태와 그 신용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아주 빈번하게 쓰이게 되는 상용 구문이 되겠다. 그럼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죠? Informing us 이렇게. Informing us of 쭉 해서 will be, will be appreciated. 이렇게 쓰든지 또는 would be appreciated 여기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should be obliged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동명사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주어로 앞으로 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언급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조회를 할 때 바로 상대방이 그
조회 체제에서 어떤 정보를 나한테 공개할 때는 절대로 내가 밖으로 누설하지 않고 그것을 내부 정보로만 참고하겠다 하는 언지를 주게 되는데, 자 보시면 1번 Any information you may give us will be treated in strict confidence에서 be treated strict confidence에서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be held가 쓰이게 되고 be held, 그 다음에 be kept, 그 다음에 여기처럼 뭐 treated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전부 다 뒤에 in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held에서는 in이 오게 되고 held가 아니고 kept, 약간 헷갈리네. kept in, 그죠? kept in 또는 treated in, 그러나 be held 는 바로 confidential 해가지고 극비로 취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은 뒤에 특히 요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있는 strict confidence 또는 strictly confidential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거 부사, 명사 수식하는 거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앞 시간에서 설명드렸지만 잘 챙겨두셔야지만이 충분한 대비가 되겠다. 그 다음에 whatever data you may give us will be held confidential 이렇게 되는데, 역시 데이터 하게 되면 이것은 복수형이 되었고 단수형이 되면은 데이터는 이렇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 there should be no difficulty in filling your other ones you have received responses from your reference. 인데, 자, be no difficulty in filling 하게 되면 fill을 하게 되면은 뭘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no difficulty in filling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한 이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filling의 이 뜻은 바로 바꿀 수도 있겠죠. in meeting, 그래서 어떤 것을 만나서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뭐 in making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following companies will be able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concerning our financial responsibility. 그랬어요. The following companies. 자, 이것도 이제 무역영어 1, 2급이나 국제문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것들도 틀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컴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복수형을 갖다가 문장에다 섞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틀렸죠, 그죠? 이것은 companies 해가지고 IS가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되다. 상당히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막 문장 속에 막 섞여 있으면은 선뜻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provide, 그 다음에 supply A with B에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것죠. 역시 뒤에 오는 전치사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provide, supply, 그리고 furnish. 이것도 역시 뭐뭇을 제공하다. 전부 다 무슨 뜻이죠? 전부 다 기부의 뜻이죠. 좌우지간 이 세 단어만 눈에 딱 보이면은 뒤에 본능적으로 전치사 with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먼저 잘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we would appreciate it from the decision concerning our order once you have contact or reference. 되는데 신용조회가 이제 완료되었을 때는 당사의 발주권에 관해 신속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상용구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We expect to be able to get back to you within the next few weeks. 이것도 조금 이제 부드러운 표현으로 요즘 이제 이메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문구가 되겠어요. 그죠? get back to you에서 곧 알려주겠다 하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we assure you that any information you give us will be kept in strictest confidence and that we will have no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provided. No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provided. 역시 전치사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we assure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we are su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we assure you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가는데, 요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그 뉘앙스는 좀 다르죠. We are sure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make sure의 뜻이 되죠. 그런데 we assure you 하게 되면 우리가 that 이하를 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guarantee의 뜻이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밑에 게 이거보다는 훨씬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용조회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느냐? YKK, the company is one of the most reliable customers and their credit standing is quite stable. 그래서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아주 회사다 해서 파드립한 긍정적인 그런 해답이 되죠. 그래서 reliable 이것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바로 dependable, believable, responsible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역시 시험에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Any expense connected with this credit inquiry will be gradually paid by us from the receipt of your b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조회에 있어서 그것이 돈이 든다면 기꺼이 당사가 그것을 지불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뒤에 보시면은 on receipt 보이죠? on receipt of your bill 해서 바로 청구서를 받자마자 바로 지불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on은 다시 또 upon으로도 많이 쓰게 되죠. 좌우지간 on, upon, receipt이 보이게 되면 이것은 바로 as soon as가 돼가지고 뭐뭐 하자마자의 뜻이고 이거와 다르게 in receipt of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receive의 뜻이다. 그래서 we are in receipt of your bill 하게 되면 귀하의 그 청구서를 잘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된다. 다음에 3번 As they always have settled the account on time, we believe they are good for this amount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때에 지금 아주 결제를 잘 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해도 좋다. 즉 외상을 줘도 좋다. 그런 긍정적인 회신이 되겠는데 바로 잘 아시죠? on time은 뭐죠? 바로 이것은 이제 펑츄얼한 거죠. 아주 그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돈을 잘 갖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날짜에 인도를 한다. 그렇게 말로 on time이 되고 그래서 punctual delivery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죠. 그런데 in time 하게 되면 어떻죠? 이것은 on와 about이죠. on와 about time. 딱 그 날짜 아니면 그 언저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드컵 축구가 만약에 8시에 저녁 8시에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정확히 8시에 오게 되면 on time이지만은 뭐 8시에 5분 전에 올 수도 있고 8시에 5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5분 전에 오거나 5분 뒤에 오거나 결국은 이것을 어떤 그 축구 경기를 쭉 보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지장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한 시간을 딱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in time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를 우리 이제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e good for 그런데 be good for 하게 되면 뭐뭇에 유능한 뭐뭇을 잘 지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능력 있는 알맞은 이렇게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We believe they are good for this amount. 그러니까 바로 이 돈을 잘 갚을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the firm enjoys an absolute confidence among the business circles here. 그래서 이 사업계에서 아주 absolute confidence, 절대적인 신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믿고 거래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enjoy에서 뭐 즐기다 뭐 이런 뜻인데 바로 이제 그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enjoy가 이제 다른 뜻을 써가지고 enjoy reputation에서 뒤에 상용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죠. reputation. 그래서 명성을 누리다. 바로 뭐 이것을 따라 우리는 지금 제가 명성을 누리다 이렇게 했지만은
또 뭐 향유하다 뭐 이런 뜻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쓰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ost of the phone suppliers either give them only very short credit for limited sermons or make deliveries on a cash basis. 그러는데 토익 시험 쳐봐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등위접속사 either A와 B. 또는 neither A nor B. 잘 챙겨두시고요. A 아니면 B 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하는 뜻이 되는데 요것도 이제 헤어에 이제 쓰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어떤 두 가지 제안을 해왔을 때, 그지? 뭐 아무거나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tea or coffee? 자, 커피 드실래요? 뭐 차를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한국말로, 그죠? 뭐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안한 두 개 중에 그죠?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회화를 한다면, 그죠? Either, please. 이러면 간단하죠, 그죠? 그냥 아무거나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either 또는 neither, neither miracle feas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neither 어떤 neither miracle feast 하게 되면 두 개 싫고요. 그러니까 다 싫고 그냥 우유 주세요, 그죠? 됐고요. 괜찮고요. 밀크 주세요 할 때는 바로 neither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회화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either나 neither가 보이시게 되면 항상 뒤에, 그죠? 또 or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또 잘 챙겨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Our credit include individuals that the bank afford them a moderate 5 figures US dollars unsecured line of credit 되는데 뭐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를 나타내는 단위죠. 무역영어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고 국제관 시험에서도 이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자, low, 그 다음에 moderate,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medium, 그 다음에 이제 high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은 1에서 2, 그 다음에 이것은 3에서 4, 이것은 5에서 6, 그 다음에 이건 7에서 9를 일컫는데 문제는 이 뒤에 바로 이제 피규어가 붙게 되죠. 피규어는 바로 이제 숫자의 단위를 말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할 때 요 단위, 그죠? 요 한 단위 하나가 바로 피규어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figures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바로 1, 10, 100 그래서 100의 자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low, 그죠? low 3 figure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low 3 figures 하게 되면 바로 100만 여기 100에서 200이 되죠, 그죠? 100에서 20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재에서처럼 moderate 5 figures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 단위가 되죠, 그죠? 만 단위. 그래서 moderate, 5 figures 하게 되면 바로 moderate이 3, 4가 되고, 그죠? 3, 4가 되고, 이것이 바로 5 figures가 만 단위가 되니까 바로 3만이나 4만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unsecured line of credit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담보 여신 이렇게 되죠. 여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대출해주는 것을 여신 행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불확실할 때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죠. 근데 거의 다 이제 담보를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담보 제공 없이 단순히 신용만으로서 대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unsecured line of credit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담보가 있게 되면 secured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거래제의의 서신의 답장 그리고 오퍼 카운트에 대해서 또 상용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